반갑습니다. 오늘 명조는 제격에 관한 명조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순간에 바로 이것이다 해서 이 사주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지 바로 집어낸다 라고 하면은 정말 사주 잘 보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주인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또 참고로 우리 명리학 공부를 많이 하셨고 또 사주방송 TV를 보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3천회로 이 모든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1초, 2초, 3초. 계산서가 다 끝났습니까? 자, 이 사주는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질 못하고 바로 넘어왔습니다만은 제격인데 제겸 살격입니다. 아하, 제하고 살을 겸해서 쓰는 사주구나. 그러면은 돈 많이 벌고 나면은 남자 문제가 생기네. 돈 많이 벌고 나면은 건강에 이상이 생기네. 돈 많이 벌고 일찍 죽을 수도 있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돈과 남자로 멍드는 팔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자, 뿌리가 어디에 있으며 또 이 사주를 전체적으로 살리는 기운은 또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까지 같이 보면은 크게 도움이 되겠죠. 자,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이 사주는 바로 인월경갑 제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용신입니다. 그죠? 그리고 천간에 뜬 용신도 제가 떴습니다. 당연히 제가 용신입니다. 그런데 인중에 병화도 떴으니까 이것도 떴습니다. 그죠? 그래서 재도 쓰고 살도 쓰는 사주. 돈을 버는데 죽고 사는 걸로 볼 수도 있다. 또 내지는 돈을 벌고 나면은 이러한 대패가 나는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사주를 사실 살려놓은 글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글자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상신이죠. 조금 아쉽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냐 그러면은 만약에 개수가 중간에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요렇게 개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경금이 있고 요게 병화가 있었더라면은 물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뭐 개묘 이렇게 해서 재를 쓰는 사주인데 상관이 있어서 재는 생해주고 살은 이렇게 재하고 있는 이런 경우라 그러면은 1타 2피죠. 그래서 일석이조가 되었을 것인데 아쉽게도 이 개수가 이 위치에 있는 바람에 수생목 목생화하는 어떠한 이러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여기에서 이 개수가 뿌리가 시지에서 올라왔죠. 그래서 중요한 순간 이분이 위기에 빠지면은 어디에 의지를 해야 되는지 하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어디에 의지를 해야 됩니까? 이 사주를 전체적으로 다 살려놓은 것은 역시 상관입니다. 그래서 자식의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식에 의지한다. 이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고요. 또 하나는 아이디어. 이것도 되고요. 또 이분은 중요한 마지막 순간에 위기가 왔을 때 기지를 발휘하더라. 막 거지도 될 수도 있고요. 순간적인 기지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분. 그래서 이 상관으로서 돈도 벌고 아이디어, 그 다음에 순간적인 기지로 재물도 벌고 위기에서 탈출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그런 분이다. 이런 뜻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렇게 재는 요렇게 있습니다만은 일간의 뿌리는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일간의 뿌리가 지살이면서 그죠? 지살이면서 또 하나는 살입니다. 뿌리가 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참 좋겠습니까? 자, 돈을 버는데 나는 재물,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더라. 근데 나의 뿌리는 죽은 것을 활용해서 그것도 한자리에 있지 않고 이동하면서 나는 돈을 벌 수가 있는 사람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떤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 장의업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뭔가 특별한 장래와 관련되는 어떠한 것을 아이디어로 가지고 성공을 했다 이 말도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외국에 나가서 상관, 아이디어로 가지고 크게 취부, 돈을 벌었다 이 말도 됩니다. 근데 그 돈이 나무도 될 수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장려업인데 그것도 아니면은 또 하나는 이렇게 종이 목재, 의류 이런 것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서 성공할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양을 탄다 그러면은 이분이 외국에 나가서 뭔가 장래와 관련되는 의류로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뭐가 상복이라 그럽니까? 뭐 그런 걸로 성공을 했더라. 그리고 그게 특별한 걸로 성공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이 개수가 이분을 위기에서 구출했으며 이분의 뿌리는 항시 요 살에 있더라. 요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때가 괜찮을 때는 이러한 식으로 조금 모양나게 살 수는 있습니다만 잘못하게 되면은 서비스 계통 쪽으로 흘러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뿌리가 남자의 외간 남자죠. 살이니까. 그래서 외국이나 먼데 가서 외국인 남자들에게 상관 서비스에서 그걸로서 돈을 버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감안을 하면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 살을 살려놔서는 안 된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주에 이렇게 사주를 보다 보면은 천간에 관이 있든지 살이 있든지 하는 수가 있습니다. 정말 관이나 살이 천간에 투출해 있으면은요, 모든 걸 일단 그만두고 그거부터 해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건 저는 언제나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고통, 아픔 이런 것을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을 보면 살부터 일단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살을 살려놓아야 될 특별한 경우, 그래서 이제 조금 특별한 경우가 있죠. 살을 살려놓아야 될 가장 특별한 경우는 월지가 양인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또 살을 살려놔야 될 경우가 합관이 되었을 때는 또 이 살을 살려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용신이 인인데 관이 없는 경우에는 살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용신이 인인데 관도 없고 살도 없다 그러면 책만 보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지기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많으나 지기가 없는 사람 이런 뜻도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살을 살려놔야 될 특별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이 살은 사실은 재화를 해야 됩니다. 살이 살아나면은 명주가 일단 명을 다 하는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죽고 나면은 이제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래서 일단 살을 보게 되면은 그 살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관입니다. 관은 우리 사주에 있어서 가장 존귀한 것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주에서 천간에 관이 투출해 있다 또 내지는 월지가 관이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관부터 봐야 됩니다. 그래서 관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무조건 살려놔야 되는데 관이 죽어야 되는 경우도 간혹씩은 있죠. 관이 죽어야 될 경우가 있습니까? 관을 재화해야 될 경우는 살격입니다. 살격에 살이 이렇게 떠 있으면은 관이나 살이 혼잡되어 있으면은 관이라도 하나 재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바로 관을 이렇게 재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중관이나 삼관이 되어 가지고 관이 너무 중한 경우, 중자는 묵을 중자입니다. 관이 너무 중할 때는 이렇게 깨끗하게 정관을 하나 정도 그냥 살려놨는 것이 오히려 더 귀한 사주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관살에 관한 어떤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른쪽 한번 보시면요. 이분에 대한 명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신대운에 고생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 이전에는 좀 좋았겠네요. 네, 그렇게 지내오셨던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안 좋은 것은 역시 이 사주의 이야기대로 그대로입니다. 제격입니다만은 천간에서부터 이렇게 살을 살리고 오면은 탈이 납니다. 초년부터 해서 청년기, 장년기 이렇게 올 때까지 전부 다가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은 진토 때 잠깐 좋아지는 정도죠. 그죠? 그렇지만은 천간에 역시 살이 떴기 때문에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따르더라 이런 말도 되고, 임묘진 초년운 때부터 임묘진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러한 살 문제가 계속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요럴 때가 가장 안 좋을 때죠. 그죠? 정사대원. 그래서 관살 혼잡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당연하죠. 이성 문제, 직업 문제가 다 같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때 말에 이렇게 정사로 들어오기 전에 이제 요 직전이죠. 이렇게 도일 1번으로 가게 됩니다. 이분은 떠나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살이죠. 그죠? 살. 그래서 살과 연관되는 것, 지살, 떠나서 이런 말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다음에 이제 무가 들어옵니다. 무가 들어오니까 인호합을 하고요. 그리고 제격의 관을 봤는데 천간에 뭐가 뜨느냐 하면 무토가 뜹니다.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가 되죠. 그래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때가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또 그 중에 요 합도 되고 여기도 합도 되거든요. 그래서 배우자를 만나면서부터 이런 말도 되고, 배우자 하는 일을 가지고 이런 말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에서부터 천간에 기토 뜰 때까지는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재물을 좀 취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미가 더 재미가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기미대운이 오게 됩니다. 기미대운이 오게 되면 제격에 인을 받습니다. 그죠? 제격 패인이니까. 그래서 인이 천간 아래 위로 전부 다 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인이 와서 좋아지는 경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 그러면 문서 그러고 공부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는 윗사람이 가진 것도 되지만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졌다 이런 말도 됩니다. 우리가 그 인을 가지고 죄가 없으면서 인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은 부동산으로서 크게 부자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무죄인데 왜 이렇게 큰 부자냐? 그분들 하나하나 보면은 면면이 거의 다가 부동산으로 큰 지불을 한 사람들이 거의 한 90% 이상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상속 많이 받아서 나이 들어서 좀 편안하게 부자로 좀 잘 살았다 이런 경우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미때가 잘 나가는데요. 여기 이 사주대로 지금 이렇게 경신이 오게 되면은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하나가 생기는 것이 이겁니다. 그죠? 자, 월지를 때리고 들어옵니다. 일지도 때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배우자궁 자체가 탈이 나면 또 월지, 그래서 라이벌이 나타나야 내 재물이 다 파손이 되는 수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좋아지는 것은 상관이 이렇게 살아나서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 해결하는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아드님께 이렇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났고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이름을 얻고 의료 쪽으로 일본에서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은 처음 이렇게 이 사주 처음 봅니다. 어떤 분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도 상당히 많이 취득하셨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 이렇게 양국에다가 다 부동산을 여기저기 많이 좀 사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신 분이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산년에 이제 문제가 납니다. 상관으로 인한 말썽 어려움에 봉착이 되었다. 상관 말썽이 발생이 되었는데 어려움에 봉착이 되었다. 상관이라 그러면 자식도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식상은 내 아랫사람인데 그 아랫사람으로 인해서 난제 어려움에 빠졌다. 어려움에 빠졌다. 인사신사명에 걸렸다. 어려움에 봉착이 되었다. 뭘로 인해서? 상관. 그래서 말도 되지만은 아랫사람도 되고 자식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내부자. 그래서 자기 밑에 이분 밑에서 일하시던 분이
이런 것을 고이고이 다 간직하고 있다가 이렇게 일본 국세청에다가 이렇게 일본 국세청이라고 합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거기다가 자료를 넣고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송사가 발생이 돼가지고 한 몇 년 동안을 오랫동안 송사로 조사도 받고 엄청나게 고통을 좀 당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술년까지 이러한 고통이 계속 지속이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무토가 뜨는 것 때문에는 조금 문제가 날 수도 있습니다. 경금이 뜬 상태에서 무토가 뜨게 되면은요. 요게 이제 일단 힘을 조금 못 쓰면서 요게 합하는 수가 생기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사진 3행에 걸렸으면서 천간에 경금이 뜬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러한 문제를 안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무토가 그냥 떴을 때는 이 간목도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그냥 와서 당하는 수가 생깁니다. 왜? 경금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기해년에 이렇게 종결이 됩니다. 이 해수가 들어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저도 했습니다. 식신, 그래서 2019년도부터 그것도 후반기로 들어오죠. 식신, 비로소 이런 문제에서 조금 해소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대신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토가 들어오게 되면 이 재물을 좀 내놔야 됩니다. 대신에 상관, 말썽 난 것은 정리가 좀 되고요. 그래서 아드님 쪽으로 조금 넘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편히 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분.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자수가 들어옵니다. 이 사주는 자수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신자진 수국을 합니다. 혼자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동업식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뭔가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는 분, 이런 뜻이 됩니다. 다음에 들어오는 운을 보게 되면은 이 신금이 들어와서 인신상충하는 부분이 물론 큽니다만은 인사진 사명이 더 클 수도 있었죠. 그나마 넘어간 건 신자진 수국이고요. 결국은 이 사주는 이 자수 하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살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다음에 들어온 게 이게 신금이 하나 들어오게 되면요, 이러한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됩니다. 어떤 거냐면은 살이 있는데 양인이 대운에서 투출하여 양인을 만나서 양인이 합살해 버립니다. 양인 합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이렇게 떠서 병화를 잡아버리면은 제 상관이 이렇게 남아있는 꼴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신금이 하나 떴습니다. 신금은 양인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이름으로는 급제양인이죠. 급제는 급제인데 일간이 양이기 때문에 급제양인, 줄여서 양인, 또 하나로 줄여서는 그냥 우리 간단하게는 인 이래버립니다. 그죠? 칼인자죠. 이렇게 됐는데 이 급제양인은 도둑보다도 더 도둑입니다. 칼을 들었으니까. 그죠? 물건도 훔쳐가면서 사람도 이렇게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인보다도 더 맹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쪽으로 가면 더 안 좋은 쪽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양인이 되는데요. 이 양인이 좋은 쪽으로 역할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급제니까, 그죠? 재물을 뺏어간 것이 아니고 뺏긴 것이 아니고 뺏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급제가 좋은 역할을 할 때, 이럴 때 보면 횡재를 한다 그랬죠. 두 번째, 살이 이렇게 재화가 되면 정관보다도 더 귀하게 될 수가 있죠. 공을 크게 세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 부귀를 한번 누릴 수 있는 운을 크게 맞이합니다. 물론 지지가 재를 쓰는데 뭐 하나 급제가 왔기 때문에 이 시기에도 재파가 벌어지는 수가 생깁니다. 그 이유는 사유합금하게 되면 재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내 뿌리들이 이렇게 합칩니다. 그렇게 되는 주원인들을 보게 되면은 욕심을 냅니다. 어떤 것으로서 먼 곳에 조금 위험성을 안고 있는 곳에 이렇게 욕심을 내서 급제, 그래서 투자를 했다가 재물 손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완전히 주저앉지는 않죠. 자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손익을 보게 된다 그러면은 이 손해를 더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보면은 크게 부귀했다라고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손상, 재물 손상이 더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도 함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너무 많은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게 좋겠죠. 임술대운은요, 이 사주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안정되는 시점이 될 수도 있는 때가 바로 이런 임술대운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물론 개수가 들어와도 좋습니다. 천간에 제가 용신이고, 그리고 살이 같이 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식상이 들어오게 되면은 쟤는 살아나지만은 저 식상이 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은 지지에서 겨우 4와 7살의 뿌리를 하나 두었고, 천만다행한 것은 이렇게 자수 식상이 식신 상관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이 사주가 비겁이 오더라도 이렇게 몽땅 재물을 잃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지를 발휘했다, 또 내지는 자식에게 넘겼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태어나면은 사실은 이러한 문제를 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가 되면 참 좋죠. 제격에 관을 받고 뿌리까지 확실하게 더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병자만큼 머리가 뛰어나지 못하며 상관과 살이 있는 게 머리가 더 좋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 수가 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인생이 너무 밋밋하면은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죽다가 살아났다가 살았다가 죽다가 막 이런 식으로 여러 번의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야 그런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너무 잘 돼도 곤란한 것이죠. 제가 뭐 자주 이렇게 외부 강의 나가면 그럽니다만은 저는 처음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너무 열심히 살지 말라고. 그죠? 왜? 어차피 안 될 거나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열심히 한다고 할 때는 운이 좋을 때 열심히 해야죠. 그게 명리학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운 나쁠 때 열심히 하면은 더 망합니다. 더 괴로워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알고 넘어가면은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주는 재의 겸해서 살을 쓰는 사주인데, 이렇게 상관이라는 상신이 있는 그런 경우, 그리고 뿌리가 살에 있는데 이 살이 지살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이러한 형태로 실제로 돈도 벌었고, 또 사주가 가지고 있는 내용대로 살아오신 그런 분의 명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